떡이야말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건강 생각은 지워졌는데요. 맛있다. 이게 때려 최고야. 누구나 빛나는 청춘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별명이 미스 코리아였었어요. 키도 크고 열심히 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 항상 새롭게 도전한 걸 좋아하거든요. 30대에는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공인중개사도 했었고 40대에는 등산을 시작해서 백두대간도 다녔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건강에 받쳐주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는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어요. 2년 전부터는 혈당도 자꾸 높아져서 관리 중이에요. 몸이 안 좋아지니 살이 급속도로 찌더라고요. 60kg가 훌쩍 넘어가요. 제가 팔다리는 이렇게 가는데 이 몸매만 이렇게 상체만 이게 몸이 좋아져 갖고 이렇게 살이 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거미형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살찐 것보다 배만 더 살찌니까 건강이 더 걱정이죠. 혈당이 높아지니까 살도 찌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혈당이 오르면서 살이 쪄 고민이라는 이차숙 씨.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유, 뭐야. 아유, 일어나야지. 그래, 알았어. 친동생의 전화인데요. 아휴, 내가 어련이라 살았까.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말. 동생 둘이가 10년 전부터 고혈당 약을 먹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부터 혈당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동생들이 날마다 이렇게 귀찮게 전화가 오고 그래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또 그거를 밟을까 싶어서 탄수화물 제발 먹지 말고 좀 줄이라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잔소리를 하네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에 가까운 혈당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를 조심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유, 건강엔 좋지만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내 취향도 아니고 젊은 애들 이런 거 좋아하던구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거 먹고 무슨 힘이 나겠어. 아유, 도저히 못 먹겠네. 결국 샐러드 대신 달달한 커피를 찾습니다. 좋아, 좋아. 냉장고에 수북히 쌓아놓은 과자와 떡으로 다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는데요. 역시. 떡이야말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건강 생각은 지워졌는데요. 맛있다. 역시 되게 최고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온통 당뇨와 뱃살에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아, 배불러. 하지만 간식을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데요. 갑자기 건강 걱정이 밀려옵니다. 최근 들어 체중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차숙 씨 몸에는 혈당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점점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죠. 특히 밥이나 떡을 많이 먹은 날이면 피로는 더 쌓였고 잠깐 쉬려고 앉은 벤치에서 잠든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 줄 알았죠. 여기서 잠들 뻔했네. 이게 저혈당인가? 과자나 좀 먹어야 되겠네.
다이어트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수화물 섭취에 적응한 몸은 금세 다시 비만 상태로 돌아왔다는데요. 이차숙 씨도 식습관을 고쳐야 하는 걸 압니다. 심심한데 뭐 좀 먹어볼까? 현재 그녀는 탄수화물 중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면 피로가 시작되고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과식을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흰쌀밥으로 먹거든요. 잡곡밥은 입안에서 돌돌 돌면서 까끌까끌해서 잘 안 넘어가요. 동생들이 당뇨잖아요. 가족력이 있어서 저도 조심해야 된다는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무심코 방치했던 혈당 장애가 한순간에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중년의 고혈당과 비만 어떻게 막으며 살 것인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당뇨는요, 그야말로 대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서 세계적으로 5억 3,700만 명이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2045년에는 7억 8,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공복혈당 장애 등 당뇨 위험군까지 합하면 2천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야,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이에요? 아니에요. 5천만 명은 예, 3명 중에 1명은 당뇨 위험군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7분이 계세요. 그러면 2명에서 3명 정도는 당뇨 위험군이다. 네. 저는 아직 당뇨는 아니거든요. 근데 당뇨 위험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당뇨 위험군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당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복혈당 얘기하잖아요. 네. 이 정상 수치가 한 9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 정도인데요. 언제 측정하냐면 우리가 보통 눈 뜨죠. 네. 그럼 보통 밥 먹은 다음에 한 8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요. 한 100에서 125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요. 흔히 말하는 내당 장애 혹은 혈당 장애, 전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혈당 장애가 무서운 이유가요. 이게 그냥 2, 3년 동안 방치하면 정말 필연적으로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당뇨가 만일 걱정되신다면요. 바로 이 혈당 장애, 이 상태에서 내가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당뇨병으로 가지 않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가 혈당 장애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혈당 장애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이현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자존심, 김연경 선수인데요. 제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편 선수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는 강력한 스파이크 실력 때문인데요. 한번 공을 내려치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을 김연경의 슈퍼 스파이크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갑자기 왜 김연경 선수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각 세포로 배달이 됩니다. 적당한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혈당 조절이 될 때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긴 하지만 금방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죠. 네.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단순당으로 분해돼서 단시간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 쌀밥,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비롯해서요, 과일 주스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혈당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와, 지금 방금 봤던 그 완만한 곡선이 아니네요. 거의 뭐 그쵸. 산처럼 치솟는데요? 네, 맞아요. 마치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주는 것처럼 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다가 스파이크로 공을 내려치는 것처럼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보통 식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140mg/dL 이상 오르거나 식전과 후의 혈당 차이가 50mg/dL 이상 차이가 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몸속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고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피로감과 졸음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짜장면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졸린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자고 싶어. 이러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네. 혈당 스파이크 그 현상은 당뇨가 아니라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발생하다 보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만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고혈당의 상태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가파른 곡선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것을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받아들여서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식욕을 촉진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비만이 유발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30세 이상 성인 13,625명의 비만 지수를 조사한 결과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비만 비율이 높았습니다.